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자치, 공동체 실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했고요. 여러 분야에서 복지, 문화, 주택, 청년, 노인 등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마을과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을과 학교 이러니까 굉장히 정감이 있습니다. 예,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네, 말 그대로 마을과 학교가 만나자는 건데요. 네. 예전에는 학교가 마을의 중심에 있었고 학교는 마을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마을의 중요한 어른이고 유지였죠. 네. 요새는 그런데 그 학교가 마을 속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들어가면 오분화되어 나오고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고요. 또 문턱이 높아서 운동장 쓰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마을 속에서 학교가 살아 숨쉬고 아이들이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 속에서 함께 자라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마을 속에서 아이들이 크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마을 속의 학교가 되고자 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서당이죠. 서당에서 글 배우고. 네, 지금은 이제 워낙 입시 위주로 아이들도 내몰리고 부모들도 아이들 학교 보내면 각자 일하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단절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벽을 좀 허물겠다는 말씀이신데 마을과 학교, 이건 마을과 학교 운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프로젝트로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떤 기획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작년 11월에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혁신교육 도시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죠.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를 조금 정면으로 지도자들이 해결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선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학교와 마을과 학교의 상생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협동 과정 속에서 이 프로젝트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이제 서울시와 또 서울시의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만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저희도 소개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으로 드러나는군요. 마을과 학교 6곳이 이달 9월부터 이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6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강북구 우이동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학교 이름을 마을이 학교라는 이름의 마을학교입니다. 여기는 순곡중학교가 참여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삼각산 재민환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초, 중 과정인데요. 그 다음에 한 20여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청소년 활동을 해온 무늬만 학교라는 이 학교를 운영해온 품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사회 북부시민회라고 하는 풀뿌리 단체들,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 교육과 지역사회의 단체들이 협동을 해서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왜 배워야 하지, 무엇을 배우지, 어떻게 배우지,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면서 교육과정을 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바우 마을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은 은평구 뉴타운의 9단지 10단지입니다. 여기 한 은빛초등학교라고 하는 한 3년 정도 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3년간의 혁신학교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 크려면 마을 속에서 아이들이 커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학부모들이 그 단지 안에 다 주민이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각박한 생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은 밀집되고 관계가 아주 가까워서 마을이 이루어지기 참 좋은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성북구의 동부여중이 중심이 돼서 하는 푸른누리 마을학교라고 있는데 성북구는 아시다시피 대학로도 있고 이 지역에 문화예술 자원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동부여중의 아이들의 방과후 프로그램 내지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을살이를 하는 이런 길을 내고 있고요. 또 중랑구에는 달팽이 마을학교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태릉중학교와 순곡중학교 두 학교가 중심이 돼서 마을과 결합하는 여기서는 아마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마을살이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에 모기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기동 마을학교라는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영일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오래전부터 대안교실을 운영했는데 이 대안교실이 지역사회와 만나서 아이들이 같이 축제도 기획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끝으로는 마포구 성미산 마을에 또보자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기존에 한 20여 년 동안 일궈온 공동체 마을이죠. 여기에 교육자원들과 인근의 성서초등학교와 결합해서 아이들이 마을에서 학예회를 한다든지 네. 이런 관계를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 6곳 선정된 곳을 개략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학교 이름들이 굉장히 아주 따뜻하고요. 네. 마을이 학교, 푸른누리 학교, 달팽이 학교. 그런데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학교가 더 생긴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정식 교육 과정을 거치는 학교는 아닌데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학교의 네. 선생님들과 네.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네. 때로는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네. 지역사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한 그런 또 공동체 학교가 지금 생긴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6곳을 선정하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크게 두 유형인데요. 네. 학교가 좀 준비돼서 마을로 가고 싶어 하는 유형이 있고 네. 마을이 좀 준비돼서 학교를 초대했으면 좋겠어 네. 이런 유형이 있는데 학교가 준비된 곳이 아까 말씀드린 건바우 마을학교와 푸린누림 마을학교입니다. 나머지 4개는 이제 마을이 학교로 향하는 이런 모델이고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번 공모를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뭘 하고 싶은지 마음을 얘기하시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주민이 있느냐, 교사가 있느냐, 네. 즉 주체가 있으면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는 조금씩 실행해보는 이런 형태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곳이 이제 모판 같은 곳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많이 생겨날 텐데요. 지금 이제 6곳도 보면 다들 기존에 여러 활동들을 해오시거나 소위 이제 내공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교사들도 그렇고 마을 공동체 분도 그렇고요. 뭐 다는 소개 못하고요. 그중에 조금 특이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데 네. 딱 2개만 좀 꼽아본다면은 은빛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는 건바우 마을학교인데요. 3년 정도의 혁신학교 활동을 통해서 여기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마을 관계망을 많이 맺었고 네. 또 선생님들이 학년별 마을 수업 교과를 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요. 그래서 마을 탐방을 한다든지 마을에서 생태 수업을 한다든지 그 동네 짜투리 공간에서 농사짓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단지 안에서 마을 축제를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이미 맺어져 있는 관계를 잘 활용해서 아주 기대가 큰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양천구의 모기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영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고등학생이니까 활동력도 높고요.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친구들이 동네 문화, 예술, 생활체육 기관들 다 찾아가서 주민들로부터 배웁니다. 복싱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공예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면서 동네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 친해지는 게 되니까 마을 축제를 자기네들이 기획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여기도 아주 기대가 되는 마을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좋은 학교고 명문 학교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네. 어느 대학 몇 명 갔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난해 가을 11월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진행이 됐는데 올해 이제 9월에 이런 6개 학교가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또 많은 준비들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나요? 예, 한 1년 동안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마을학교 전문가들, 마을 활동가들이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토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상반기에는 준비된 마을과 학교에 학습 과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바로 시작하지 말고 충분히 이게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학습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직무연수 형태로 계속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당국의 장학사, 장학관님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이게 제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 정책적인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청별로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사전 작업을 거의 한 1년 반 동안
해왔던 것 그러시군요. 같습니다. 네.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가 정확히 몇 개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꽤 많겠죠.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6개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이런 학교들이 생겨날 텐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을과 학교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건 이제 이런 학교를 원하는 분들, 마을과 학교를 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준비를 시켜주시는 건가요? 예. 6개 학교는 조금 준비된 곳이라고 한다면 예.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고 싶어라고 하는 씨앗기 주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교사 모임을 통해서 이걸 하고 싶어하는 팀이 한 14건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마을에서 우리 내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곳 한 40여 건 정도를 선정했고, 어떤 곳은 한 10개 정도는 이미 주민과 교사들이 만났어요. 예. 만나서 준비부터 함께 하자. 이런 곳이 한 10여 건이 돼서 62건 정도의 씨앗기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 가시게 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시게 되나요? 네. 한 달에 한 2번 이상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을 파견을 가가지고요.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나누고 사례를 나누면서 공동학습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주자주 모여서 지역별로 모이고 권역별로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 이런 경험 나누기를 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교사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교사분들이 직접 또 나서고 주민들이 나서시고 또 학생들이 나서면서, 이런 정말 학교 안에 학교일 수도 있고 학교 밖의 학교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주민과 교사들이 함께 이런 고민하고 어떤 길을 찾아보기 위한 또 이 포럼이 지난 7월에 진행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포럼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부 남부 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그 지역의 선생님들과 지역의 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교육 과정을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현재 학교 내부에는 이미 제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교육 행정의 경무 속에서. 여기서 또 새로운 걸 한다 그랬을 때 일단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먼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뭐가 있는지, 또 교사들이 숨통을 틔우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면은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준비되지 않은 채 좋은 거라고 해서 다 하자고 하면은 진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선생님들 더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원청이 이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10월 달까지 계속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뭐 피로도나 이런 것들은 또 주민들도 물론 다 엄마들도 아빠들도 바쁘긴 하지만, 그런 역할들은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마을과 학교, 이게 어떻게 실험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를 뭐 허물자 이런 건 아닐 거고요. 마을과 학교, 기존의 학교, 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따로 마을 따로가 아니고 함께 아이를 돌보면. 그럼 뭐 어느 지역이든 생겨날 수 있고 생겨나야 하는 거네요.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마을이 있는 곳이라면. 그렇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동 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 정도가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그 마을의 사실은 중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아이를 함께 돌보고, 또 학교에서 마을살이, 마을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조금 제도화시킨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좀 탈피해서 전인적인 교육, 요새 뭐 인성교육이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게 교과목으로 개발되는 게 인성이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어른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인성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살이를 수업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을을 알고 마을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 속에서 자기 꿈을 키워나가고 마을 전체가 학교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고 꿈입니다. 네. 학교는 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사라는 질 높은 그 자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오픈해서 간다면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마을과 학교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성과를 구체적으로 또 내시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궁극적으로는 제도화되어야 되겠죠. 이런 네. 실험들이 제도로서 안착이 되어야 지속 가능할 텐데 아직은 성급한 제도화나 모델링은 조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게 현재는 목표다. 그래서 여러 학교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몇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은 자율적인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나 또 마을 주민들에게 자율적이 돼야 되고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그 학교에 가장 부합하는 특성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율성과 특성화가 핵심입니다. 이게 된다면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서로 모여서 학습하면서 아 이렇게 마을 학교 가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커다란 비전을 모자이크 하듯이 만들어가는 게 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시작한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 마을과 학교 얘기를 했고요. 오신 길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얘기도 조금만 여쭤보면요. 이제 이 마을 공동체를 서울시가 이제 해온 지가 벌써 이제 4년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점차 인식이 확산되고 다른 이제 시도에서도 벤치마크를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 시정을 시작하실 때 서울에 각박한 이 서울에 마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풀뿌리 활동을 하시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 마을을 만들어? 마을은 살아가는 주민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거지 이랬는데 정부가 마을을 만들 주민을 돕는 거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4년이 왔는데 한 10만여 명의 서울 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예. 한 3천여 개의 주민 모임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이 모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아, 마을 관계망이 다시 복원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이 만들어진 게 그동안 4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네.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 네. 그런 점에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금 센터장님 계신 곳에서는 그럼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시는지 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4년 동안은 점과 선의 전략이었다면 앞으로는 면 전략입니다. 네. 등장한 주민들이 동네에서 또 의제별로 서로 연결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면 단위의 종합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시 정부도 융합된 행정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종합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는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